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방송에서도 새로운 분들 많이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방송 MC를 꿈꾼다. 뭐니 해도 진짜 방송 MC는 직접 자기가 해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직접 실전을 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알바 뛰면서 방송 MC 준비하시는 분, 자기의 모습을 또는 자신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황심소 MC로서 활동하는 거, 황상민 TV MC PD로서 활동하는 거, 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새해 총선도 있고 하니까 내가 큰일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새해 되니까 큰일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올해는 좀 새해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작심삼일이다,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이런 분들을 생각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새해 계획 잘 세우는 방법인데, 박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황심소를 알게 되어 역주행하면서 듣고 있는 새내기 애청자입니다. 요즘 전 새해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는 분이 소개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칼럼니스트 이털님이었는데요. 세밀한 계획보다는 키워드 딱 한 가지만 정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키워드는 충실하게 재미있게 였고, 그래서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딱 보더라도 이 이탈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자기가 생각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한 놈만 때려잡는다, 하나의 키워드를 촉근해가지고 나의 캐릭터를 뚜렷이 부각하면서 살겠다라는 정신에 투철한 아이디얼리스트 정도, 또는 약간의 휴머니스트까지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리얼리스트는 결코 아니고, 이분도 한때는 에이전트 모드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힘들기만 하고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자각 후에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키워드 하나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새해가 돼가지고
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꼭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묻고 이 지내시는 분들은 되게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작심삼일이 금방 되시는 분들은 휴머니스트 성향도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뭘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여러분들 WPI 새해가 됐으니까 하면 WPI를 하면 보면 내가 어떤 기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향이 실제로 얼마나 잘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이 WPI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키워드 하나로 가지고 딱 자기 삶을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 성향에 맞는 거를 생각하셨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이 자기가 이렇게 정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을 할까봐 이제 설명을 좀 하셨어요. 이 본인이 애초에 계획을 세운 이유는 끌려가는 삶이 싫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분은 어느 순간 오히려 계획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그 이유로는 대강의 큰 그림만 그려놓고 키워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생활하다 보니 실천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더랍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으신 분 그리고 로맨 성향이 있으신 분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신 분, 트러스트가 높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한데 매뉴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또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방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혼자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이나 불안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올해 2020년의 키워드는 정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넘쳐나는 책을 나눔하여 정리하고 절약해서 제출을 정리하고 참여했던 모임도 조금 정리한답니다. 아이디얼리스트의 어떤 심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지 저 이해가 됩니다. 작년 한 해 좀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성과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많이 벌렸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하니까 진짜 에센스 있게 정리하는 게 더 가성비가 있다라는 거 스스로 연말에 정리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자, 사연 주신 분은 박사님 저도 늘 새해 계획은 세워놓고 몇 개월만 지나다 보면 언제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나 싶을 만큼 일상 속에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처럼 키워드를 정해보면 실천이 좀 더 쉬워질까요? 네, 키워드를 정해서 실천하는 거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나 트러스트가 받쳐주는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한테 먹히지 휴먼이나 리얼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 휴먼? 리얼? 그게 뭐지? 에이전트는 계획을 세워야지만 본인 마음이 편하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말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성향인가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죠. 이분이 말씀하신 키워드 정하기가 얼마 전 황심소에서 방송된 삶의 가치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비슷하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틀립니다. 키워드 정하는 거는 아이디얼리스트인 경우에는 자기 가치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거에 준하는 삶을 산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데 그게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휴머니스트냐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본인의 삶의 가치하고 또 일치된다라고 하기가 힘들죠.
새해가 될 때마다 늘 좋다는 방법들이 넘쳐나게 소개되고 따라서 해보려 했지만 늘 실패했어요. 제가 너무 거창한 계획을 많이 세웠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본인이 어떤 이 새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은 새해는 전 무엇보다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좀 더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해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 사연을 보내오신 걸 보면서 이분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새해 무엇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발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상당히 리얼리스트 성향도 있으시고 리얼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걸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사실 자기 자신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에 대한 제가 진단과 설명을 하기 전에 댓글에 올렸는데 이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이전트는 아닌데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것 같은데 꼭 다 안 지켜도 안 세우면 뭔가 막막해서요. 네,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계획이라도 세우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리얼의 마음입니다. 본인이 지키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우면 진짜 뭔가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했다고 자기한테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이미 그 계획을 실천 안 해도 난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쪽팔리진 않잖아 이러면서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리얼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 성공하면 발전한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실제로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왜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다이어트라는 건 저희 생활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몸을 관리하기 전에 마음부터 관리를 해라. 그러면 저절로 너 몸은 마음에 따라오게 되면 다이어트가 된단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도 성찰을 해도 자신을 확실히 파악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는 있는 듯해요 박사님 이랬는데요. 잘못 파악하셔서 그래요.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면요, 변화가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자학하고 학대하고 또 자책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파악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더욱더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좀 더 발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기보다는 남들한테 좋다고 하고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사실 직장에서 승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그러면 조금 비싼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발전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발전이라는 게 뭔가요? 한 달에 200만 원 벌다가 250만 원 벌면 발전하는 건가요? 자기에게서의 발전이 뭔지를 모르고 발전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혼자서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WPI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가, 이걸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는가, 그 상태가 자기를 진단하는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줘보고 이게 나를 나타내는 것 같니? 네가 보는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니? 하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인간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파악해가는 것이 자기를 아는 거죠. 자, 아이디얼이라 그런지 계획을 이상적으로 짜는데 맨날 짤 때만 희죽거리고 안 지켜져요.
근데 현실적으로 짜면 흥이 안 나요. 네. 그거는 아이디얼이라서 그렇기보다는요.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도망가 있는 아이디얼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몸값 올리기. 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가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심소를 하면서 그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뭐로 저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찌질하게 100명, 200명, 300명 연초에 저 친구 만나가지고 점심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유튜브 요즘 구독자 얼마쯤 돼요? 물었더니 그 친구가 황 교수님은 얼마 돼요? 저희들은 얼마 전에 28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훌륭하세요. 저 3만 명 조금 넘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더 이상 열심히 밥만 먹었어요. 네. 자, 여러분 새해 계획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렇지만 이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제가 딱 하나 줄게요. 현재 본인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몇 킬로가 되는지 목표 설정하셨나요? 그리고 그 목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몸무게에 의한 다이어트가 아닌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자기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고 싶은가가 아니라 왜 이루어야 되는가? 그 생각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리얼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과연 리얼로 사는 것이 맞는지, 자기가 어떤 성향을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새해 계획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